소리가 왜 이렇게 커? 자, 팩트 체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못 살겠네 진짜로. 자, 팩트 체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뉴커.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자세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이 없다면 가지고 계신 다른 자료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달은 국감이 있는 달입니다. 10월 4일 날 방통위 방심위 1차 국감이 끝났지만 10월 21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자료 제출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뉴커에 제보하시거나 직접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서는 여성 시청자가 호의를 베풀면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이것을 러브,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다. 썸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느껴서 스킨십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의 성추행, 성폭행을 미워하지요. 그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은 LOV, 사랑이라고 우기죠. 그들의 끝은 바로 전자발찌이고 평생 그렇게 살다 ABC 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방송의 대륙의 운명인 것입니다. 막장 방송을 시청하는 여성 시청자들도 하루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 성범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방송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올해 하반기 가장 핫 아이템은 바로 전자 발찌라고 합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누가 과연 이 월동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전자 발찌를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올해 많은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은 호의를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변태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발에 뭔가 차여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성범죄 전력은 없었는가 꼭 확인하시고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팩트 체크 시작합니다. 자, 채팅창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싸우신 분들은 적발 즉시 고헬, 지옥으로 일명 방송 발찌를 차워가지고 쓰레기 방송으로 하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김희님 협박범 7명 중에 2명이 특정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오랜 버핏의 후원자였고 애청자였던 김희님이 진오랜 버핏과 손절을 하고 난 뒤 총 7명이 협박을 해왔습니다. 가족 살해 협박, 자녀들까지 협박을 해왔고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7명 중에 2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자수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정보 확보됐고 그 협박범에 대한 사진 정보를 법적인 자문을 거쳐서 공개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박범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시사 토크쇼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 가기에서는 공동으로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살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님 협박범 7명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는 100만 원까지, 그리고 더티 UCC와 이종현 유통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는 최고 100만 원까지, 그리고 KH 김해창 부배 관련된 연관관계 제보,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께는 최고 100만 원의 살해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약속을 드린 거고, 결정적으로 검거에 도움을 주시면은 아주 최고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커뮤니티와 유신쇼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보하실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보성님에 대해서 많이 많은데요. 보성님이 진오랜 버핏방에서 스패너를 받는 것은 진오랜 버핏이 독단적으로 주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보성님이 진오랜 버핏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첩자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성님이 얼마 전에 진오랜 버핏이 강원도 투어할 때 병원을 방문을 허락한 것은 의심하기에 합당합니다.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진오랜 버핏 진영에 합류를 하셨으면 더 이상 의심받을 언행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허락하신 거는 분명히 의심받을 행동이었고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성님, 김동희님이 진오랜 버핏 쪽에 붙어 있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저와 저희 시청자를 많은 분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김동희님도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다시는 그런 오해받을 언행을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다음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쓸데기 없는 얘기하면 바로 차단됩니다. 경고 드려서 제가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차단됩니다. 윈터님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먼저 이 지노랜 버핏 공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노랜 버핏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 뭐 큰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화이트 크림 몽캠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클린 UCC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피해자가 직접 제출할 때 자료 도움을 드린 것도 다 뽑아서 그거 도와드린 것도 저희 클린 UCC이기 때문에 뭐 두고 보죠. 몽캠 사건도 뭐 별거 아니다, 뭐 절대 안 될 거다 얘기했지만 제가 고발인이지만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벌금 300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지노랜 버핏 공원 성추행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2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자료를 150장이 넘는 자료와 USB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고 그게 접수가 됐고 1차 고소인 조사를 받고 10월 3일 쉬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사건이기 때문에 오전에 2차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를 다 끝냈고 이제 경찰서에서 자료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지원단체 그 부분도 돌아오는 주 중에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법적인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과방위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전달을 했습니다. 자료를.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지금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10월 21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을 할 예정이니까 그 국감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맨투맨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과 맨투맨으로 어떤 의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 앞두고는 이런 공익제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많은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방송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좀 영향이 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올까지가 사실상 올 국회의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선거로 돌입하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예산 처리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할 일이. 내년에는 이제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공천 심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 심사가 내년 빠르면 11월, 올해 11월이나 12월부터 공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가 되더라도 방통위나 방심위는 재선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의 그런 그 민원, 합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선될 가능성이 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노랜 버핏 공원 성추행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멀리 뒀어. 자료 있잖아요. 150장. 프린터, 칼라 프린터 잉크를 한 통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양주산에서. 자, 이거 보이시죠? 네. 이 자료량을 1차로 제출했고 2차 자료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자, 150장 상당을 제출했습니다. 뭐 지노랜 버핏 쪽에서는 뭐 그래가지고 칼라 프린터 몇 장 했다고 영수증을 공개를 했는데, 그 뭐 자료만 많이 제출한다고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카톡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카톡 내용에서 이영애님, 그동안 정말 많은 후원을 했던 이영애님을 미친 XX, 그리고 이영애님이 후원한 것 중에 10만 원을 줄 테니까 하자,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돼서 공개가 됐었는데, 자, 이제 됐지, 버스 탔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예고도 없이 초인종을 눌러서. 나무, 강아지입니다. 나무와 어머니 그리고 너를 놀라게 한 거 미안해. 10월 5일에 돈 들어오면 나머지 줄게. 30만 원이지. 계좌번호 알려줘. 자, 지노렌 버핏은 자기가 뭉크와 샤갈님에게 합동방송의 조건으로 100만 원의 출연료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받기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바꿀 때 보태라. 그래서 70만 원을 보탰습니다. 100만 원에서. 그러면 30만 원은 본인이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줘야 되는데 원래. 이건 본인의 돈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지노렌 버핏이 계속해서 뭉크와 샤갈님에게 계속해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계속해서 방송 합동방송 하자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그걸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합동방송을 요청을 하는지. 남자인 나도 막 힘들 정도인데 이 뭉크와 샤갈님한테는 얼마나 대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합동방송 하자고 해서 그 프레임을 짜놓고 제국의 록펠러하고 프레임을 짜놓고 그 사람이 이제 안 하려 거부할 생각으로 100만 원 출연료 줘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거부할 의사로.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국의 록펠러가 100만 원을 선물했었고 애초에 지노렌 버핏은 그 돈을 다 줄 생각이 있었느냐 라고 우리는 퀘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폰을 살 때 보태기로 한 70만 원, 100만 원에서 그럼 30만 원을 자기가 꿀꺽하고 70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고 그 70만 원 자기 돈이 이미 아님에도 불구하고 뭉크앤 샤갈님이 미션을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이미 그 돈은 지노렌 버핏의 돈도 아니고 제국의 록펠러의 돈도 아닙니다. 당연히 뭉크와 샤갈님의 돈인데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방송에서 뭐라고 떠벌렸습니까? 자기가 아이폰도 사줬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애초에 뭉크의 샤갈님의 돈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제국의 뭉크의 샤갈님이 원해서 자기 돈으로 사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이 카톡 내용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고 본인이 방송에서 뭉크와 샤갈이 아이폰 산다고 해서 자기가 70만 원을 보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100만 원은 약속을 지켰을 때 이미 뭉크와 샤갈님에게 줬어야 될 돈입니다. 당연히 줬어야 할 돈인데 그 지노렌 버핏은 그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다른 걸 원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노렌 버핏의 사악함은 이건 당연히 출연료로 주기로 약속한 돈이라서 뭉크의 샤갈님한테 줬어야 되는데 얘는 지노렌 버핏은 이 돈을 이용해서 뭉크와 샤갈님에게 다른 걸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지노렌 버핏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원을 오롯이 줄 생각이 아니라 그 1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다른 걸 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불편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저도 지노렌 버핏하고 그 합동방송 요청을 받았을 때 집요합니다.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합동방송을 하자고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만났을 때 강현수님께서 새마을금고 그 비자금 새마을금고에 있는 뭔가 자금이 있다. 그걸 밝혀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백허그하고 스킨십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남자가 남자한테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옆에 일산 정영돈하고 박비서가 도와줄 때니까 두 명이 뒤에 있는데도 계속 백허그하고 만지고 얼마나 불쾌한 줄 압니까? 그런데도 약속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그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현수님한테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수료 떼고 그 사람들에게 3분의 2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유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막 뭔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받았던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그 지노렌 버핏이나 일산 정영돈 박비서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음료 대접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썼습니다. 나한테 남긴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허그하고
부적절한 스킨십하고 남자 얼마나 불쾌한 줄 압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나 이런 제보자분들의 말에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이유가 나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목격자가 일산 정영돈이나 방송 내용에도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거부를 하는데도 뒤에 와서 백허그하고 스킨십하고 이건 진짜로 제가 방송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주 기분이 불쾌합니다. 같은 남성도 그렇게 불쾌한데 이성이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만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이다 뭔가 조금 편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도명 사장이나 땡큐맨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반드시 호감을 느낀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다. 뭐 땡큐맨이나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자기가 호감을 느낀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스킨십을 합니다. 정배우도 그때 있었는데 정배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있었는지는 정배우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는 선에서는 정배우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채팅창에서 저기 욕설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더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존댓말 썼다가 반말하고 자, 그러하고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지노랜 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오전 0시 51분에 카톡으로 그 돈 벌금 낼 거야. 300만 원 벌금 내고 이제 200만 원 남았어.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성추행 당하고 스토커 당한 여자는 공포에 질려 겁을 먹고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너는 몇백만 원씩 후원을 받아? 이영애가 50준 날 밤에 뭐라 했니? 나보고 10만 원 줄게 할래. 이지랄 했지. 내가 XX냐? 그거 생각하면 너 분이 안 풀려라고 제보자가 얘기하니까 지노랜 버핏이 뭔 소리야? 이영애는 미친 XX고 너는 교양 있는 멋진 여자야. 왜 미친 XX 말을 새겨들어?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이영애가 준 돈 네가 나한테 10만 원 주면서 하자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지노랜 버핏이 공원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얘기를 회피를 하는데 그건 장난이잖아. 그러니까 공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는지 공원에서 인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 뭔 소리야? 이영애는 미친 XX고 너는 교양 있는 멋진 여자야. 왜 미친 XX 말을 새겨들어?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영애가 준 돈 네가 나한테 10만 원 주면서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노랜 버핏이 공원에서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건 장난이잖아 라고 이제 회피를 하고요. 그리고 나를 남자로서 사랑했던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누가 여성 시청자가 호감을 얘기하면 그걸 무조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럼 한 달 전에 공원 근처에서 내가 나 4번 안아준 건 뭐냐? 지노랜 버핏의 방식이 이겁니다. 네가 뭐 했잖아. 네가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엮이는 건데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보자에게 정신병자구만 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인종 누른 건 내가 편지 인형 드림캐쳐 선물 확인하라고 누른 거야.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제보자는 연락을 다 끊은 거예요. 그런데도 선물을 주겠다고 집 주소까지 알아내가지고 찾아와서 밤 10시 40분에 초인종을 누른 겁니다. 자, 진호렘 버핏이 내가 분홍색을 좋아해서 다 분홍색 있는 걸로 샀던 거야. 아무도 너랑 키스한 거 몰라. 제발 좀 진정해 민유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깔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던 정보를 다 깔 수 있다라고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너랑 어떤 구체적인 있었던 일이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진정해라.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공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자, 고소 안 하냐? 내가 준 선물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계속 연락을 취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카톡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게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이 아니라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날 진호렘 버핏이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고 나서 그걸 캡처해서 보냅니다.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낮 12시 부천 중앙공원에서 진해제국 황제 결혼식 합니다. 하객들 중에 신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신부가 가장 좋은 신부라고 생각하시나요?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 뭉크와 샤갈님이십니다. 시그널 하트, 지연이의 일기, 뽀미 엄마, 요거트 이렇게 적어놓고 기망을 합니다. 자, 진호렘 버핏은 수익원이 유튜브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몬캠 사건 때도 그랬고 그 몬캠 사건에도 이도명 사장, 갓세 뭐 그쪽 사람들이 쉴드를 쳐가지고 대리전을 했었죠. 자, 이제 끝내야 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이미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카톡 내용에서 인정을 다수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위험한 사람이 공개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여성 시청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따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면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제가 유부남 진호렘 버핏 유부남 시청자 성추행 사건에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쓴 공지사항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까 쓴 공지사항에 해서는 안 될 또 다른 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플랫폼에서도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할 일입니다. 저렇게 그냥 이건 예능이다,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미 화이트크림 몬캠 사건도 죄가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을 대신 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다? 성폭력을 가하고 그 벌금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대신 내주고 유신이 싫다는 이유로 그 사람 뭐 발리 보내주겠다, 뭐 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해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진호렘 버핏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가하고도 그거를 비호해주고 하는 사람들에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묻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뻔뻔스럽게 그런 성폭력 가해자를 온오프상에서 도와주고 쉴드 치는 그런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후원자들까지 모두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자기 가족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족들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여비제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성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벌금 내주고 돈 내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뭐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건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노렌 버핏 공원 성추행 사건, 그리고 지노렌 버핏 유부남 시청자 여성 유튜버 성추행 사건. 그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여성 유튜버는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파만파인데 또 새로운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체크를 더 해서 하겠지만 일단 관련된 또 여성 유튜버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 그 뭐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또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여성 유튜버는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그 남성 시청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제보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챙겨준 척하고는 뒤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알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후원을 명목으로 도와주고 성관계를 맺는, 요구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에 대해서 이미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사건이 소송까지 갔고,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그런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그 과거 성매매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여성 유튜버들이 유튜버랍시고 방송을 열어놓고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명 유튜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오피스라고 합니다. 유튜브 오피스라고 새로 신종 직업이 나왔는데, 직업이라고 하기 참 그렇고요. 새로 나온 게 유튜버 오피스라고, 이전에는 SNS에서 홍보해가지고 오프라인 오피스 아시죠? 오피스 걸이라고 해가지고 성매매 하는 거, 오피스텔에서. 근데 최근에 등장한 게 유튜브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오피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들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유튜버럽시라고 방송을 열어요. 방송을 연 다음에 그 돈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하고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따지지 않고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 공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장소에 만나서, 그러니까 주로 그 성관계는 모텔, 호텔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 성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도 지금 유튜브 그 OP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건 제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자유대한 나의 조공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일베구나. 안녕히 가세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요구하고 보는 남성 시청자들이 있어요. 근데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진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혼자 하든 모여있든 하든 대부분 평범한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거나 그런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여성들이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아줌마도 있고요. 애에 딸린 아줌마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력은 뭐냐면 현물을 받거나 아니면 최천호님 2,000원 감사합니다. 현물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필요한 거, 당장에 필요한 거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씩은 아니지만 학원비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뭐 쌀을 사준다든가 뭐 반찬을 사준다든가 너무 유치하죠. 아니면 뭐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 티켓 관람권을 몇 장 선물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매매가 발전을 하고 있고 마음에 들면 더 만나면서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도 많고요. 애딸린 유부남도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 노인들도 있고요. 뭐 50세 60세도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여성들이 지금 유튜브 OP를 열고 방송을 핑계를 대고 지금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유튜브 그러니까 OP는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입니다 신종. SNS에서 홍보하고 그 오피스텔로 유인해 가지고 하던 성매매에서 이제 유튜브 OP라고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싼값을 성매매의 싼값을 강조해가지고 생계형 성매매라고 합니다. 생계형 성매매로 진짜 평범하게 생긴 여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그 함부로 얘기하다가 고소당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성범죄의 피해자냐 아니면 유튜브 OP냐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호랜버페이 공원 성추행 사건은 소송 사건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진호랜버페이는 아마 끝까지 버틸 거라고 봐요. 퇴출되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일단은 저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또 선거철 앞두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저의 의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가셔서 방송공지 게시판 가시면 거기에 퇴출 BJ 공지가 있습니다. 최근 공지가.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안내글이 계속 나갈 거예요. 프로젝트 클린 UCC 퇴출 BJ 국감 자료 제출 링크 클릭하시고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출을 하십니다. 거기서 특히 김성수 의원하고 그 다음에 송영희 의원인가요?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진호랜버핏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싱가오나 그 다음에 지미그램이나 땡큐맨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공익 제보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그 이 유튜브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싱가오나 뭐 땡큐맨이나 지미그램이나 구맥진 이런 분들에게 공익 제보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왜? 이 공동체니까. 이도명 사장과 진호랜버핏과 이 공동체예요. 시청자들도 겹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익 제보를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진호랜버핏이 뭐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회 달라고 해서 기회 준다고 하니까 내가 협박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잖아요. 절대 그쪽 라인은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저기 누구야 가스에 대해서도 어리다고 조카뻘이다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소송 경비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가스에는 끝까지 제가 최소한의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제가 뭐 합의금을 요구했거나 뭐 물질을 요구했으면 말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한 푼도 요구도 안 하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조사받으러 가니까 제가 가세한테 요구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겠다. 그거 한 장.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자들도 깠으니까
방송 중에 통화하면서 공개적인 사과, 짧고 굵게 이거 딱 원했습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원한 게 없어요. 근데 갓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바쁘고 거리도 머니까 그 가서 하는 것만 빼달라. 아니 누가 사과를 온라인으로 합니까? 전화로 하고 몇 개월을 내가 그 김해창 테러 받고 있다고 내가 검증까지 했는데 커뮤니티 경고라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성상담센터 사칭한다고 신고해가지고 조사받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직접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직접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밝히냐면 이제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가요. 미루다가 1차 조사 간단히 받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당하고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그 가세한테 당한 거야 뭐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그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저번에 그 양주산 반달곰 방송에 둘둘레길한테 고소당해서 벌금형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송도 안 하고 있고 방송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건데 끝까지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거 써가지고 그거 나한테 또 반발하더라고요. 뭐 유신님도 뭘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오늘 가서 오후에 2차 조사 받고 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더 이상의 뭐 배려는 없다. 끝났다. 이제 뭐 나이가 어리고 많고 간에 남녀노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진오랜버핏 유부남 그 시청자 여성 유튜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수단 방법을 앙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숨겨보세요. 어차피 이 사건도 양각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성추행 소송 사건은 여기까지 말을 하고 그 이도명 사장 오랜만에 이도명 사장 그 제주도 여행 갈 때 김포국제공항에서 검색대에서 방송을 안 꺼가지고 그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의 엉덩이가 몇 초간 100명 가까이 공개가 됩니다. 그 안정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갑니다.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직 자료를 확보를 못했다고 제가 그 공항 경찰대엔 전달을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자료를 들고 10월 8일 날 거기에서 방송을 잠깐 열 수 있으면 열 거예요. 늦은 시간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날도 많이 피곤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에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송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일단 거기 일찍 도착해서 미리 대기하면서 방송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사건도 그냥 넘어갈 줄 아셨겠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도명 사장이 제 1인 시위를 대비한다며 뭐 물을 뿌리겠다 뭘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폭력을 공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도명 사장과 그 직원 그리고 그 시청자들 뭐 김치를 던져라 이렇게 그 폭력을 같이 공모를 한 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도 다음 주 중에 나 아니면 그 소장을 공소시효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1인 시위 생중계한다고 그 영상 캠을 그 불특정 다수가 비추는 그 거리에다가 비춰놓고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요것도 추가로 고소를 할 거예요. 이거는 고발이죠.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도명 사장님도. 네. 저는 끝까지 그다음에 저번에 그 모욕죄 2건만 인정되고 인정 안 된 거 있잖아요. 항고했습니다. 항고해서 아마 그 자료 추가 제출을 할 거고요. 뭐 저작권 침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리 활동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자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 이영애님에게 100만 원 후원 받았죠. 그다음에 호야님한테 그 장어 먹을 때 땡큐맨하고 후원 받았죠. 지속적으로 후원 받았고 현물 후원 받았고 자기가 운영하는 부천 휘트니스 핫스 프라자 홍보했고 실제로 물건 팔았고 제시 아빠한테도 제가 1인 시위했을 때 제시 아빠한테도 러닝머신 사라고 영업을 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만든 호두파이 판매하셨고 그 다음에 쥐포 판매하셨고 대행 판매하셨고 그 다음에 진도 닭 진도 닭도 판매 대행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감귤 제주도 감귤도 많이 파셨더라고요. 이러한 상업적인 영리적인 활동을 하신 게 분명한데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저작권을 갖다 쓴 건 맞지만 뭐 영리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뭐 상업적인 게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원래 남의 거는 갖다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저작권법이 강화돼서 남의 저작권은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근데 경찰이 아직 저작권법이 강화된 걸 모르나 봐요. 이러니까 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법이 강화돼서 개정이 됐는데 몰라요. 저작권 단체에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가 내 얼굴이 나와서 내가 만든 방송물은 내가 저작권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걸 저작권 단체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태지 컴퍼니에서 서태지 음악은 서태지 컴퍼니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저작권 단체가 위임받아서 한 단체가 아니라 예전에 그 이재수 사건인가요? 무슨 사건? 그 막 이렇게 음치 가수 있었잖아요. 그때 서태지가 열받아가지고 그 저작권 위탁 단체를 철회해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재수 사건인가 아무튼 그 음치 가수라고 그 막 이렇게 화제가 됐었을 상황인데 서태지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서태지가 붕괴를 해가지고 장난식으로 리메이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래서 남의 저작권을 저작권 단체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창작물이라는 걸 인정만 하면 저작권은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천 원미서와 그 부천지청이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꼭 알릴 것이고요. 김해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심받는 사람이 본인이 도용당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소 중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까지. 근데 세상에 증거 불충분 처리를 해버렸어요. 불기소 처분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범인을 못 잡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증거가 부족해. 이럴 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 도용당했다고 해. 그 근거도 없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근거 제출이. 그건 수사관하고 통화한 녹취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남의 거 그 정보를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소 중지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수사관하고 검사가. 그러니까 내가 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더니 수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안 합니다. 경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자기들 사건은 수사를 안 해요. 내가 지금 김해창 사건 관련해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연락도 안 옵니다. 인천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인천지검에서 고소를 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를. 근데 그걸 부처지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소 중지해야 되는 사건이다. 범인이 특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증거 자료까지 구글 유튜브에서 절차 다 알아내 가지고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정보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하여튼 골치가 아파요. 이 부천지청과 이 원미서의 복수, 저에 대한 보복은 제가 공론화를 할 겁니다. 법사위에 가서라도. 내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 진행 중에 불이익에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법사위에 찾아갈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기자의 입장으로서, 언론사 대표 기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일반인도 당하고 있다. 기소 중지가 나와야 될 사건이 종결이 돼버리는. 어떠한 수작질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분명히 했는데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불법 음악 방송하고 나 비방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그 여성 수사관도 잊지 못해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본인이 결정한 건지 팀장이 결정한 건지 모르죠.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유명 로펌을 쓰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경찰도 신뢰할 수가 없고요. 검찰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기소 중지가 안 되고 사건이 종결돼 버립니까? 자, 이러니까 공수처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권 경찰에게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니들 수사권 함부로 하면 죽여버릴 거니까요. 국민들이 촛불로 그냥 확 죽여버릴 거예요. 경찰 잘해서 수사권 주자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독점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경찰들이 수사권 받아가지고 그거 막 난리치고 검찰처럼 똑같이 하면 경찰을 죽여버릴 거예요. 경찰 조직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해서 그래요. 경찰 조직을 죽여버릴 거예요.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니들 잘해서 수사권 주는 거 아니다. 니들 경찰 비리 쩔어. 버닝썬 사건부터 니들 비리도 쩐다고. 경찰 비리도. 그러니까 촛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니들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국민들 우습게 알지 마. 국민이 하나 있을 때, 한 명씩 나눠 있을 때는 웃을지 몰라도 100만 모이면 너희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너희들 잘한다고 수사권 주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잘한다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똑바로 하세요. 경찰들도.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붕괴했네요. 아니,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수사는 안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뭐 저의 항변이지만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진유 사건으로 가야 되겠지. 이도명 사건. 집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일 모레네요. 네. 합니다. 취소 없어요. 합법적입니다. 피켓 준비 다 됐고요. 스피커 준비됐고요.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충전 더 해놔야 되겠네. 네, 충전 스피커 만땅으로. 스피커 아시죠? 저희 그 21주년 홍대 시청자 파티 오신 분 아시죠? 빵빵해요. 그냥 너무 세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창문을 안 닫았네. 확성기가 살려고 했는데 확성기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래 버스킹 토크쇼 하려고 마련한 스피커가 빵빵합니다. 스피커에다가 유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갖추고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 빵빵한 스피커, 무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토크쇼 형식의 집회를 할 겁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많은 유명인사가 오실 겁니다. 먼저 김재동 씨. 김재동이에요. 대한민국 1조.
그 다음에 박근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번 집회에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유씨는 대박이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다. 김어준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평화적인 재밌는 집회.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 말 다 하면서 재미있는 집회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토크쇼 집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주변 상가에 피해를 안 드릴 거예요. 그 마이크 소리도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다 팔아드릴 겁니다. 네, 다 팔아드려서 앞에 있는 약국에서는 바카스와 영양음료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꽃집에서는 꽃. 네, 그 다음에 피자집에서는 피자. 치킨집에서는 치킨.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선에 있는 그 가게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무슨 뭐 병원이나 이런 건 팔아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는 이제 방음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세계 최초 즐거운 토크쇼 형식의 집회, 그래서 문화 집회라고 하죠. 아주 문화 시민으로서의 그런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할 것이니까 회비 없습니다. 회비 없고 누구나 참석하셔도 되고, 다만 끝나고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금액은 더치페이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뭐 누가 다 내주시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 나요. 거기는 깔끔하게, 예전에 김밥 천국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까운 식당에 그 집회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앞에 또 소머리 국밥집이 있어요. 소머리 국밥집의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헤어질 거니까 너무 부담감은 느끼지 마시고, 뭐 그거 해봐야 10,000원이면은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각자 시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께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봐서 이제 논의해가지고 더치페이 하는 거니까 한 10,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이면 그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집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한데 10월 9일 한글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미리 오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됩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유시님 저 갑니다.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시부터니까 아마 그 전에 거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비 들고 아마 거기 내려서 근처에 앉아 있을 건데, 시작을 하게 되면 2시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세팅할 건 크게 없는데 거기 도착은 2시 전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근처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시거나 그 근처에 그러니까 부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에서 있으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기 때문에 피켓, 스케치북 준비는 다 됐고요. 제 가까운 분들, 유신을 좀 연락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참석하면 참석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실 분들은 저하고 좀 안면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챙겨서 같이 택시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 근처에 있다가 2시 땡 되면 모이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부천 원미서 정보계나 이쪽에서 아마 와 있을 거예요. 그 이렇게 무전기를 들고 있거나 핸드폰 들고 사복 들고 있거나 이렇게 오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고, 만약에 우리 집회에 오셔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희는 보호할 생각이 없으니까 와서 뭐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거나 무슨 폭력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는 그분들을 경찰에 넘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모르는 분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에 와서 싸우거나 도발하시면 그분은 바로 추방입니다. 집회에서 퇴출이에요. 집회하고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주최 측에서 구호나 이런 건 외칠 거예요. 근데 도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막 혼자 막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 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첩자인데 우리 쪽에 끼어 있다가 막 나는 배신을 때린다 막 이렇게 장난치신 분들은 집회 방해죄로 저희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실제로 체증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이미 경찰에서 유권원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다 캡처가 되고 저희를 찍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체증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집회 참여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영업을 방해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무슨 위력을 힘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체증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진을 찍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초상권 침해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허락 받아야 됩니다. 모자이크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희 집회는 외부의 취재나 사진 촬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만약에 기자나 이런 분들이 취재를 하거나 촬영을 하시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지를 했고요. 예, 저희 그 집회는 촬영이나 사진 찍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식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저희 집회에 대한 언론사나 어떤 사람이든 촬영에 대해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거부하니까 미리 아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채팅창에서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살구스카이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변호사를 후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채팅창에서 얘기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유신님 믿었는데 최군 몰아붙일 때 정말 최군 군대 보내나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신님 응원했지만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끝난 게 아니란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여론도 잠잠해지고 끝난 것 같네요. 슬픔. 자, 제가 육군 중사 만기 전역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본인은 뭘 하셨어요? 최군 지금 상황까지 이를 때까지 본인은 뭐 했어요? 저는 고소까지 당했어요. 재판까지 했습니다. 나는 웃겨 죽겠어요. 당신들이 최군 군대 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저는 병무청 그 조사 담당하는 사람도 만났었고요.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 인천 병무청까지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내 돈으로. 1인 시위, 저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요. 고소당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벌금도 내야 돼요. 나는 억울함이 있지만 일단 뭐 사법부에서 그 결정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최근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최군 군 의혹과 윤수리 키스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최군 사건 할 때 무슨 엄청난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최군 그 사건 집중적으로 다룰 때 지원 많이 받은 적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했고요. 내가 DVD 구워서 내가 하고 그 소송 행정소송 취재하고 병무청 협조하고 자료 전달하고 제가 다 했어요.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최군 군 의혹 사건 관련해서 유신만큼 신경 쓰고 시간이나 투자한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그 누구도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한테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어떤 시민단체 대표가 몇 년 동안 최군이 방송에서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 한 거 그 보도했고요. 그 자료들 거기에 쓰였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최군 비판할 때 썼던 대부분의 자료가 제 자료입니다. 링크되는 자료가 제 기사 자료고요. 제가 개인으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하길 바라는 겁니까? 내가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개인인데 이 정도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것도 나는 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까지 당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유신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뭘 해도 하고 있는데. 자, 또 테러범이 왔습니다. 테러범이 또 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자, 후원자 저희 방송에서는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후원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있어요. 후원하신 분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디스하는 것은 용납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권리도 있지만 남의 권리도 있으니까. 후원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후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후원하는 거를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디스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차단했으니까 언급하지 마시고, 저는 최소한 포기하지 않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군 군 의혹 사건 포기하지 않았고요. 고소당해서 무혐의 받았는데 상대방이 유명 로펌 써가지고 변호사 3명 이상 써가지고 뒤집어졌지만 억울함도 있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런데. 좋은 변호사 쓰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바쁜데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지지하니까. 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내가 몸소 실천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하고요. 오늘따라 첩자가 많이 들락거리네요. 저희 단톡방에. 자, 그리고 양주산 반달곰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주산 반달곰의 성진유가 안 보이죠? 네, 전직 경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성진유가 5월 10일 지난 5월 10일 유튜브 평화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5월 11일이었나요? 5월 11일. 지난 5월 11일 토요일 유튜브 평화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고 5월 12일 다음날 콩나물국밥집에 갔었는데 그 콩나물국밥집 CCTV를 땄다고 김인님하고 대화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분이랑 고소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평화 토론회를 하자. 원래는 저하고 얘기도 하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양주산 반달곰에 둘둘레길도 문자에도 답하지도 않고 밤에 연락하니까 예의 없이 밤에 연락했다고. 문자해도 답변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는 연락도 안 했어요. 심지어 성진유는 자기는 연락하기 싫다고. 나중에는 그 전화번호까지 없애버렸죠. 근데 갑자기 평화 토론회를 하재요. 평화 토론회를 하자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그랬더니 소송을 하면 안 된대요. CCTV 소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본인들도 추석 끝나면 소송한다, 언제 소송한다 난리를 쳐놓고 2달 넘게 왜 우리 소송에 관여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는 이제 소송을 했죠. 근데 갑자기 성진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성진유가 전직 경찰관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내도 현직 경찰 간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제보가 계속 빗발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진유도 이름이 아니고 거꾸로 유성진도 이름이 아니다, 본명이. 그래서 그런 제보들이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양주산 반달곰은 일부는 자기가 진행하고 둘둘레길은 일부는 자기가 진행하고 2부는 성진유가 진행한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같이 이제 뭐 방송한다고 하고 그 뭐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시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아시죠? 방을 얻어가지고 뭐 거기에 수조도 넣고 무슨 공기청정기도 넣고 막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진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기 그 아버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뭐 컴퓨터도 새로 사고 뭐도 하고 막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그쪽에서 막 자축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마련한 스튜디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갑자기 그 아버지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먹튀 사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별굴이나 그쪽 사람들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 막 나 까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디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노래 부르고 막 먹방하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면 난리를 치거든요. 방송 열어가지고. 근데 성진유 전직 경찰관 아니고 아내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각한 게 뭐냐면 김희님한테 사칭을 했거든요. 공무원 사칭을. 그러니까 본인은 전직 경찰관이라고 했지만 아내가 현직 경찰관 간부라고 사칭을 했어요. 이거는 경찰 공무원 사칭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 김희님한테 협박범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갔고요. 통화에서도 현직 경찰관이라고 아내를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경찰 공무원 사칭죄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는 전직 경찰관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라고 했어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경찰관 간부다. 협박범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경찰 공무원 사칭이죠. 사실이 아니니까. 아내가 현직 경찰관 간부가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공무원 사칭이 되는 거죠. 경찰 공무원 사칭이. 본인은 전직 경찰도 아니지만 아내도 현직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무슨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니까 법을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전직 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현직 경찰관 간부라고 얘기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희님은 그 자료가 있고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따라서 추가 고소를 김희님이 하실 겁니다. 네. 김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실 거고 혹시라도 성진유라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 뭔가 상담을 하셨거나 뭔가 하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희님은 빼도박이에요. 네, 김희님은 그때 5월 11일 날 유튜브 평화토론회에 만나가지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료를 넘기고 장시간 통화를 한 겁니다. 김희님하고. 테러범 잡는데 도움을 주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무슨 근거로요? 진실은 진실. 자, 강퇴시키지 말아주세요. 나 까고 다닌 사람인데 자, 진실은 진실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경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간부다 도와줄 수 있다. 사칭이야 아니에요? 전 사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경찰관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의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 해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칭이죠. 아닌데 만약에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도 문제가 됩니다. 요즘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 외에는 다른 사건의 민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고 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이나 고발인 어떤 측에 대해서 따로 민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에 따라 정당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 외에는 경찰관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루트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칭을 했더라도. 근데 자기 아내가 경찰관 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칭이 됩니다. 제가 저희 사촌 형이 경찰 간부라고 누굴 도와주겠다고 했나요? 자, 진실은 진실님 대표적인 제 안티인데요. 제가 다른 분한테 저희 사촌 형들이 경찰 간부니까 도와주겠다고 한 적 있어요? 내 사촌 형들도 경찰 간부지만 나는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 가서 내 사촌 형들이 경찰 간부라고 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한 적 보셨어요? 내 사건에 관련돼서 부탁드렸다고 한 적 있어요? 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있으면 근거를 대보세요. 아니 내 사촌 형들이 경찰 간부다 공부해가지고 승진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참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내가 우리 사촌 형들이 간부니까 경찰 간부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락해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 형들이 경찰 간부지만 나는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진실은 님이. 내 사촌 형들도 경찰 간부라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예, 진실은 님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제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확신도 없이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진유가 가만히 있어요? 둘둘레끼리 가만히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진유 사라졌죠? 답변해보세요. 진실은 님, 당신도 성진유 지지했잖아. 둘둘레끼리랑. 성진유 어디 갔어요? 나 고소한다면서요. 징기스칸 윤이랑 김희님이랑 고소한다면서 어디 갔어요? 둘둘레길 왜 방에서 성진유 얘기만 하면 차단하죠? 아직도 몰라요? 어디서 알았는지로 물타기 하시려고요? 왜 둘둘레길이 최근에 채팅창에서 성진유만 얘기하고 더티 UCC 얘기만 하면 왜 차단이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던 성진유 어디 갔냐고요? 어디 있어요? 둘둘레끼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차단될걸? 당신도 차단될 거야. 둘둘레끼리 왜 침묵하고 있는데 성진유가 지금 안 보인 지 얼마나 됐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성진유에 대해서. 성진유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고 있냐고. 왜 얘기하면 다 강퇴해요. 차단돼요. 더티 UCC도 마찬가지예요. 더티 UCC 자기가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더티 UCC 유신 안티 사이트 홍보해 준 게 누구예요? 둘둘레끼리예요. 성진유하고. 왜 사과 안 해요? 내 말이 다 맞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았잖아. 더티 UCC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하고 지금 빤스런 했어요. 암스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 걸린 거 다 거짓말이고 당뇨병도 거짓말이고 자기 결혼한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 아내 장인이 홍콩의 재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장인하고 리커창하고 절친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 아내 사돈이 리코청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입에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빤스런 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당신 사과했어? 당신 더티 UCC 말 옳다고 안티 활동 같이 했잖아. 그 더티 UCC하고 무슨 뭐요? 무슨 시민 언론단체 운영한다는 말레 TV 어디 갔어? 백상현하고 인터뷰까지 했잖아. 더티 UCC 자기가 한 말 다 뻥이라고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라졌는데 둘둘레끼라고 성진유가 사과했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워요? 사람이면 저렇지 않습니다. 더티 UCC 내 안티 생활에 내 안티 활동 몇 달 했던 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먹튀하고 성진유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고 아내 현직 경찰 간부라고 했는데 사라져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둘레길 자기 아버지 식당으로 돌아가지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했던 정의가 이거예요? 유신에 잘못됐다고 한 정의가 이거냐고. 이게 정의냐고요. 이게 정의가. 근거가 못된 게 아니라 더티 UCC 인정하고 튀었다고요. 영상 있어요. 거짓말했다고. 관종이라고.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 국적인데 관심 받고 싶어서 했다고 인정하고 튀었어요. 안티 사이트 문 닫고. 그 영상 있어요. 지웠지만 자기 채널에서는. 크로스 체크. 자, 진실은 진실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티 UCC가 영상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본인이 자기가 관종이고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뉴커 안티 사이트 없애고 자기 더티 UCC 채널에도 네이버 해피빈 올리고 다 삭제했다고요. 응?
그리고 성진유는 사라졌어요. 내가 의혹 제기하고 나서. 영상 있다니까요? 영상 있어. 저 가지고 있어요. 영상 있는데 틀면 저작권 침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또 저작권 신고할 거잖아. 더티 UCC 저작권인데 틀었다고. 근데 더티 UCC는 이미 잠수 탔으니까요. 자, 분명한 건 지금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유는 전직 경찰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는 현직 경찰관 간부 아니에요. 자, 진실은님, 그럼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근데 성진유도 잠수 탔고 둘레길도 얘기하면 차단이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 진실님, 만약에 성진유가 전직 경찰관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지금 우기고 계신데 혼자서. 제가 더티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제가 안 올려도 다른 분이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더티 UCC가 거짓말했다는 거 인정한 건 올라갈 것 같고 뉴커에. 자, 성진유는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그걸 얘기하자고. 난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법적인 책임이나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응? 자, 진실님, 저는 정보 루트가 있는데 아직 밝힐 수가 없어요. 수사 중이라서. 근데 확신을 안 갖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김영희님. 네. 중요한 게 아니야. 김영희님, 저 사람이 진실이든 실제는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써본 얘기는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쪽 지지자인 건 분명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명백한 루트가 있어요. 지금 밝힐 거는 저는 확실한 루트가 있습니다. 됐죠? 책임은 당연히 면피할 수 없는 것이고, 왜 성진유가 나타나지 않는지, 왜 둘둘레길 방송에서 얘기하면 강퇴되는지 차단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확인도 안 된다. 어차피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니까 이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네. 수사 중인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별도로 제보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진실님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성진유님 어디 있어요? 자, 다른 분들 진정하시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흥신소님 강퇴당합니다. 자, 진실님 두 가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성진유 어디 갔어요? 성진유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유신 끝날 때까지, 유신 인터넷 방송 못할 때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을 했습니까? 2달 동안. 성진유 어디 있어요? 자, 다른 분 조용히 계세요. 다른 분, 진실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대화 중이잖아요. 첫 번째, 자, 성진유 어디 있어요? 흥신소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하고 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진실은님, 성진유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윈터 방송에서 성진유 얘기하면 차단이죠? 그리고 둘레길이 성진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저기 없죠? 모르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자, 유신을 끝장나겠다는 성진유 어디 갔냐? 성진유가 어디 갔냐? 두 번째, 왜 둘둘레길 그 양주산 반달곰에서 성진유 얘기하면 차단되냐? 왜 둘레길은 그렇게 형님 하던 성진유를 언급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거 뭐가 근거예요? 의혹을 제기한 입장이 아니라 저는 들은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이라도 성진유가 나타나서 나는 아닙니다. 유신 말이 아닙니다 해주길 바라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유신이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응? 유신이 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겠어요? 주워 듣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진유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고. 자,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칭이든 누구든. 그 다음에 호이님도 차단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저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끝까지 믿고 싶은 걸 믿으세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사과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사과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은 밝힐 수가 없어요. 딱 수사 시점에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진유가 전직 경찰관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내도 현직 경찰관 간부가 아니다.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주산 반달곰 둘둘대끼리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피하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피할걸요? 계속 둘둘대끼리는 피할 겁니다. 예상하기엔. 방송을 접어야 되니까.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방송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핵폭탄이 등장했잖아요. 핵폭탄한테 갑자기 누가 후원해서 방송 키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핵폭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팬이 지지자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후원을 할 테니 방송을 해라.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세상에 어떤 BJ가 유튜버가 후원한다고 방송을 엽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방송을 하고 싶거나 계획에 플랜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자기 이혼 소송 때문에 정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왜 핵폭탄에 대해서 잘하냐면 핵폭탄 지인이 제보를 했어요. 핵폭탄님한테 전해주세요. 핵폭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관련된 내용과 이혼 소송에 대해서 지인분이 제보를 하셨어요. 공익 제보를. 지금 핵폭탄은 방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다 제보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폭탄 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이혼 소송에 대해서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을 안 하니까 제가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다룰 수 있겠죠?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성진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왜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후원을 해주고 핵폭탄에게 방송을 시킬까요? 그 패턴은 이미 우리가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길과 조선댕댕이와 그 패거리가 이동할 그 유신쇼에서 핵폭탄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경험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과연 누가 급하게 성진유 사건이 터지고 급하게 핵폭탄한테 연락을 해서 핵폭탄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핵폭탄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후원을 하고 방송을 열어라. 누구의 패턴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유에 대한 이슈를 핵폭탄으로 막아보자는 거겠죠.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길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도 없고 자기가 형님 의형제 맺은 것처럼 좋은 형님이라고 극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요 제 경험과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폭탄은 지금 방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겠죠. 이혼 소송 중이니까. 그러니까 핵폭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고 근데 그 사람이 핵폭탄이 있었던 회사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핵폭탄은 본인도 막 뭐 은연중에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돈으로 후원을 하고 방송을 켜라? 급하긴 급했나 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둘둘레길은 그 전에 서초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초경찰서에 가서 영상 2번 찍고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서 영상 1번 찍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2달 전에 선임했다는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변호사 보셨어요? 그 2달 전에 변호사 선임했다는 거 보셨냐고요? 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접수증까지 확인을 시켰잖아요. 돈 줬다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후원받았습니까? 유신 상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그 거의 조선댕댕이나 뭐 현준호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도 수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기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저 공격한다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기천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수천만 원을. 절대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양주산 반달곰. 저 디스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도명 음악방에서 소송당해서 주춤하는 상황에서 양주산 반달곰에 흡수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더티 UCC를 포함해서. 근데 그거에 추석 끝나면 유신, 징기스칸 윤, 김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얘기하겠다.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 차단이에요. 성지윤유 물어보면 차단, 소송 얘기 물어보면 차단, 더티 UCC 물어보면 차단. 그 법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요. 그건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성격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허위로 그렇게 얘기하고 전직 경찰관도 아니고 아내가 현직 경찰관 간부도 아닐 경우에면 그 사태는 본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의형제라면서요. 둘도 없는 형님이라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저 공격하고 그 3개월 동안 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성진유님은 이걸로 안 끝나요. 김인님한테 자기 아내가 현직 경찰관 간부라고 얘기한 것도 책임지셔야 되고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이 사건으로 안 끝나요. 내가 뭐 이걸로 쪽낼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KUCC 변호사 자문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만든다면서요. 없어요. 연락이 3개월째. 그러니까 결국은 후원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 목적이. 그리고 자기 계정도 아닌데 형진유에게 계정 공유하고 수익 쉐어한 거는 분명히 이거는 똑같이 같이 한 거 아닌가요? 같이 한 거예요. 본인의 계정을 성준이한테 공유할 정도고 그 다음에 후원받은 수익을 쉐어할 정도면 이건 같은 편이라고 한 편이라고 봐야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양주산 반달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인정하고 방송을 접는 것이 그나마 본인들의 애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받은 돈 다 뱉어내시고 뭐 조선댕댕이야 같은 편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후원받은 건 다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 선임했고 유신 큰일 났고 심지어 백상현 기자한테 제보해가지고 제가 개인정보법 위반했다고 기사까지 나갔잖아요. 나는 그걸로 조사받은 적도 없어요. 개인정보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책임만 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누가 지금 승리를 했는지는. 누가 승리했는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만 딱 정리를 해도 답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구리님도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별구리라는 분도 말레TV라는 사람하고 둘둘레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쏟아냈죠. 그 다음에 성진유와 같이 또 둘둘레길하고 같이 셋이서 저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퍼부었고 자기는 뭐 병원 치료받고 있고 뭐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하세요. 누가 피해자인지는 한번 갈아봅시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저희 후원자라고 해서 제가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중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뭐 둘둘레길 장모님이라고 장난하고 지낼 정도로 절친이시잖아요. 같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비방방송 하셨으니까 후원하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레피센트라는 사람도 더 이상 거론 안 한다고 제가 넘어갈 걸로 생각하시는데
자료가 다 있어요. 네, 본인이 그 둘둘레길 방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 그리고 본인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린 자녀분들 있다고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한 언행에 대해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책임을 올 열말까지 다 물을 거니까 그 책임을 지시고, 뭐 어린 자녀가 있다 뭐가 있다 저한테는 그런 거 이제 충분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뭐 한때는 유신의 애청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믿지 않습니다. 한때 애청자라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좀 실망을 하고 했더라도 그렇게까지 안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수를 뭐 10년 동안 좋아했는데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어. 그러면 팬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악착같이 몇 달을 안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 지지했다가 좋아했다가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떠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면 아니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디스 활동하고 그게 활동한다는 게, 그래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때는 유신의 애청자였다. 더티 유시 씨도 그렇고 다 그랬죠. 난 그 사람들 말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믿지 않고, 자, 사자TV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정규 방송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되고요. 생방송은 팝콘TV, 트위치TV, 유튜브,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컷 채널, M군 유신쇼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날 국정감사, 토요일날 촛불집회 참석으로 거의 지금 좀비 상태입니다. 상태가 좀비 상태인데 방송 끝나면 또 소송 준비를 해야 돼요. 소송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해가지고 이번 주 금토일날 고향에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무리를 다 해야 돼서. 아니요, 저는 시청자 예외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뭐 시청자는 똑같이 안티 활동을 했으면 진행자나 시청자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분명히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사과해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용서해준다. 공지까지 올렸어요. 근데 저를 기망하고 계속해서 안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유신 안티 세력에 공모했던 세력들은 시청자냐 진행자냐 상관이 없어요. 진오렌 버핏, 이도명 사장, 갓세, 구맥진, 땡큐맨, 뭐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거기서 뭐 양주산 반달곰 그 방송에서 공모해서 저를 디스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저희 부모 돌아가신 부모까지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용서를 못합니다. 단발적으로 하고 넘어간 사람들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니까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 난다고 반드시 진오렌 버핏 퇴출시킬 것이고 이도명 사장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자, 검찰 개혁. 그리고 저 양주산 결론이 나면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길님 그 아버지 식당하고 그 어머니 식당 관련된 곳에 누나 식당이죠. 예, 바로 잡겠습니다. 누나 식당 앞에서도 1인 시위 집회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거니까 뭐 민형사 소송은 당연한 거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나 집회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검찰 개혁. 이거는 뭐 아까 촛불 집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직접 검찰과 경찰의 그런 만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법 개혁 반드시 해야 되겠다. 검찰 개혁 해야 되겠다. 그 단계고요.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되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 갔다 온 소감은 잘 갔다 왔다. 잘 갔다 왔고 우리 국민은 가끔은 좀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위대하다. 국민들이 정의롭게 촛불을 들었을 때는 항상 옳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쓰레기 줍고 폭력적이거나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누가 그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도발해서 답변하면은 하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자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표 상품이 아닌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품.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질서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가더라도 짜증도 안 내고 화장실 참으면서 그렇게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느껴도 되고 지난주 토요일 촛불 집회 이후로 이 정치 검찰이 반드시 대가리 받고 반성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주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최군 군 의혹은 고발해서 연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 그리고 북미 회담이 결렬돼서 실무회담이 그 스웨덴에서 장소도 공개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짐이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저번에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 쐈을 때 미국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계는 결국은 합의를 위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베트남 하노이 회담처럼 북미 정상회담처럼 일사천리로 가면 막판에 결렬이 돼 버리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진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극적인 효과도 있고. 자, 그래서 제 예상을 한번 해보면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제 예상은 11월 25일 날 그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1월 25, 26. 예. 그러니까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 그쪽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이 회의를 한국에서. 중요한 국제적인 그 회의 중에 하나인데 11월 25일부터 26일 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날 한 메콩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회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장이니까. 근데 그때 김정은을 초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유명한 언론사는 다 취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세안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고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한국당이잖아요, 부산이. 그리고 6.25 때 함락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소련 쪽에서 그 6.25 때가 했을 때 부산은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김정은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특별하게 방한을 한다면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지금 둘 다 이슈가 되길 바라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강만식 방풀이 생각보다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강만식이라는 BJ가 아프리카 TV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방송으로 유명한 BJ인데 최근 들어서 롤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TV의 게임판이 롤축과 뭐 배그축,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축 이렇게 축으로 있었는데 원래는 더 많은 다양한 게임이 있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세 개 그나마 남았는데 지금 이제 트위치 쪽에서 많이 가져가서 그것도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판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배그판도 지금 예전 같지가 않고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들도 김성태도 계속 지금 안 좋은 스캔들 터지고 있고 근데 롤도 그나마 예전에 그 쿡TV인가요? 뭐지? 그 G 엔터테인먼트 소속 거기하고 이제 어떻게 근근히 지키고 있는데 로이존 이제 완전히 안 됐고
그나마 그 근반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만식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강만식이 롤 경기를 하면서 방풀을 했다. 이 방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송 경기를 하는데 원래 자기 거만 중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선수 거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를 보면 맵이 보이잖아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 맵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위치가 표시가 돼요. 적들의 위치가. 그러면 적들의 위치가 표시가 되면 플레이할 때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상대방이 돌아가고 기습하고 본진치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만식이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부인하고 무슨 고소한다고 드립을 치니까 롤 관련된 유명 BJ들이 다 그걸 한 거예요. 뭐 도파가 나서고 이상호가 나서고 그 다음에 막 유명한 그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해 보니까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저도 엑스플릿을 사용하고 있지만 엑스플릿에서 크롬을 불러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로 크롬 그 웹 브라우저 크롬 창을 띄우지 않아도 이 엑스플릿 자체에서 그거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화면에 안 내보내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이 나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거예요. 중요한 그 방송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그 방송을 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을 켜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회나 이런 거에서는 메인 채널에서만 중계를 하고 선수 거는 안 보여주는 게 맞는데 옛날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이 방풀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별풍선을 걸거나 그러니까 별풍선 돈이죠. 별풍선을 걸거나 뭔가 온라인 대회를 하면서 대리 게임 유명한 겁니다. 예전에 나이스 게임 TV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그 뭐죠? 게임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워크래프트 맵으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 대리 게임을 해가지고 대리 게임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쉬쉬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대리 게임 논란, 그 다음에 무슨 맵팩 논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방풀 논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프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 게이머는 아니더라도 게이머도 아니든 자기가 이름을 걸고 BJ로서 게임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미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 켜놓고 게임하는, 그다음에 대리 게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대리 게임이나 서로 뭘 걸고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할 경우에는 대리 게임이나 맵팩이나 이런 방풀을 하게 되는 게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렉이 있으면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만식 방풀 사건은 한동안 롤판에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노랑딱지 지난주 그 10월 4일 국정감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노랑딱지. 저희도 붙거든요. 저희도 붙는데 원칙이 없어요. 뭐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자, 제 거 전체 방송 파일이 있고 그걸 잘라서 올린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노란 딱지고 하나는 녹색 딱지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팩트 체크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글에서 유튜브 노란 딱지는 뭐냐면 수익을 지들이 처먹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처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명 유튜버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의 광고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막 무슨 탈레반이나 무슨 뭐 알카에다나 뭐 이런 애들 뭐 이슬람 국가 얘네들 관련된 거에 광고가 붙어서 그런 거잖아요. 막 살해하고 막 무슨 성폭행하고 이런 영상에 그러면 그런 채널만 걸러내면 되는데 문제 없는 전체 채널을 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서 노랑 딱지가 다 붙어버리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도 붙어버리는 계속.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노란 딱지가 원칙이요. 그 다음에 재검토 요청이 있는데 한 번만 돼요.
근데 이게 통과할 확률이 거의 1%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 솔직히 세야나 이완이나 얘네들은 돼도 돼요. 너무 자극적인 거니까.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자동으로 다 노란 딱지가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을 죽으라고 올려도 수익을 못 얻는 거야. 유튜브만 배불러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블페이예요. 조블페이가 뭐냐면 원래 올해 상반기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를 작년에 만들었죠. 국정감사 털리고 나서. 근데 만나서 밥 처먹고 차만 처마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래서 이호성은 빤스런했잖아요. 이호성은 빤스런했어요. 이 아저씨는 국정감사 앞두고 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에서 뭘 협의를 했냐면 하루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자.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조블페이나 대리결제 사이트를 악용해서 이미 아프리카 TV의 유명한 BJ들, 특히 아프리카 TV랑 계약한 파트너 BJ들은 대대적으로 조블페이를 홍보했습니다. 조블페이는 무제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용 한도 내로 무제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블페이 대표가 나와서 구락가다가 들켜가지고 당신 그러면 위증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불었잖아요. 무제한 결제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방위 김성수 의원이 형사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공정위에 해가지고 형사 고발하겠다. 이거는 공정위의 문제인데 왜 방통위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보기관끼리. 그래서 가장 핵심이 올해 국감은 유튜브 노란 딱지랑 조블페이, 그 다음에 망 사용료. 페이스북은 그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구글, 유튜브는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망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사용해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 유튜브는 버티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존니 대표가 구글 코리아 대표가 계속해서 한국말 잘하거든요. 존니 대표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근데 여성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 끌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안 보내고 버틴 거예요. 너 당해보라고. 아마 10월 21일 날 국감 방통위 종합감사에도 아마 부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블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블페이와 아프리카 TV나 다른 플랫폼과의 그 유착 관계를 반드시 이건 수사로 알아내야 돼요. 공정위에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정위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수사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건 공정위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사건이에요. 조블페이의 정체가 뭔가. 분명히 뭔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블페이 대표님이 누굴 닮았더라고요. 유명한 BJ를, 아프리카 BJ를. 그래서 성은 다른데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유명 BJ.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그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조블페이는 아직 안 올렸나? 영상 찍어놓은 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유신대 안정권. 안정권이가 저는 이제 그 본무대를 가운데로 해서 왼쪽에 그 갤러리가 있었어요. 뭐 흰 물결 갤러리였나? 그 앞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툭툭 치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길 탐내더라고요. 나중에는 하수구가 넘쳐가 똥냄새가 나는데도 버티고 있어서 자리를 잘 잡은 줄 알았더니 잘못 잡았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안정권이가 이제 사람들을 한 수십 명을 데리고 막 우르르 막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요. 성조기 들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다녀요. 근데 안정권이 한 번 지나갔을 때는 그냥 모른 척 갔는데 한 번 내려오다가 이제 저희 그쪽 갤러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나를 본 거예요, 안정권이가. 그래서 유신 맞네? 그러면서 유신 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제가 아직 제보받은 영상을 못 봤거든요. 저 나온 부분을. 그러면서 유신도 빨갱이였어? 그러니까 내가 저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기자예요? 내가 굴욕당했다고. 나 그게 아니라 저는 이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국민으로서 참여를 한 거니까, 물론 취재도 했지만
국민으로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만약에 시청자들 그때 당시에 안정권이 9천 명 가까이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그로를 끌으려고 했으면 안정권이 이리 와봐. 나이도 어린 안정권이 와봐 안정권이 권이 안정권이 아빠가 엄마가 그랬으면 저희 방에 시청자 많이 들어왔겠죠. 최소 뭐 한 2, 3천은 들어올 수 있겠지. 얘가 누구길래 이렇게 안정권이 말거나.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촛불 집회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석을 한 거고 또 제가 현직 기자니까 사진 찍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와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내가 거기 가서 안정권하고 구강 배틀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안정권은 기본적으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득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다른 유튜버하고 싸움이 났더라고. 기사가 났어요. 예. 그 태극기 집회에서 안정권하고 다른 또 나이 많은 60세인가요? 나이 많은 유튜버하고 배틀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최소한 안정권이 욕이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뭘 얘기하려고 해도 기뻐. 근데 내가 기자입니다 하니까 그냥 악수하고 웃고 가더라고요. 방송에서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뭐 나쁜 표현 욕은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배틀 떠가지고 인기였고 그러려고 한 사람, 그러려고 했으면은 이도명 사장도 찾아가서 배틀 뜨고 했겠죠. 내가 진호래보피 만나자고 하고 배틀 뜨고 뭐 하고 그런 게 저의 목적이었으면. 근데 저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 김창호 목자하고 붙었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내가 뭐 시청자 많이 모으려고 했으면 싸웠겠죠. 아마 싸웠으면 많이 왔을걸요. 그때 잠깐 만났는데 한 200 가까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 원래 한 120명 안팎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왜냐면은 많이 끊기고 화질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배 김해창에 대해서도 과방위 국감에 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동지 점천수는 취재하고 있고요. 오동지 보니까 어제 새벽이었나? 뭐 방송 안 한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영상 다 내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외부 일정이라서 일단 열심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야 역시 팩트체크 맛집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정권하고 제가 배틀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욕을 너무 하니까 그것도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같은 편도 막 이렇게 마땅치 않으면 쌍욕을 하고 그래서 뭐 자꾸 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유신님 강만식이 방송 은퇴한다네요. 금퇴가 아니라? 아니 진호랜버핏은 맨날 한다고 하잖아요. 진호랜버핏은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지금 방송 올렸어요. 오동동이요. 크루즈 영상이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뭐 제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자, 10월 9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부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에서 앞에서 이도명 진호랜버피 규탄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평화적인 집회고요.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 없습니다. 뭐 그날 진호랜버핏이 그 부천 중앙공원에서 뭐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그 신고할 겁니다. 허가 없이 공원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호랜버핏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진호랜버핏이 허가 없이 부천시청에 허가 없이 중앙공원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합당한 민원 제기이기 때문에 아니 공원에서 행사를 허락 없이 못해요. 공유주기 때문에. 보도하고 달라요. 뭐 1인 시위나 집회는 허용이 되는데 공원에서는 그 행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겠죠. 집회하는 날.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됐다. 아까 낮까지 얘기하던데. 워낙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자, 채팅창에서 비하 발언하지 마시고 주와 여포 팩트체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